안녕하세요. 경호학 초단기 학격의 이노겸입니다. 오늘은 근적 경호 기법을 살펴보는데 분량이 많아서 1, 2, 3로 나눠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39번입니다. 자, 1은 근적 경호 기법은 5가지 크게 나눠지는데 1은 사주 경계 기법, 육강 경호 기법, 경호 기만 기법 요 3가지를 1으로 하고 4번 도보 경호 기법은 2로 그 다음에 기동 경호 기법은 3로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 경계입니다. 사방을 경계심을 갖고 둘러본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경호원이 대상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자신의 책임 구역에서 360도 모든 방향을 감시하면서 인위적 자연적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모든 경계활동입니다.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경계활동이죠. 자, 360도 모든 방향을 감시하는데 실제 경호는 예를 들면 4명의 경호원이 동원된다면 사주 경계의 방향을 정해뒀습니다.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1번, 여기서 여기까지 2번, 여기서 3번, 후방 경호원은 4번 정해두지만은 사주 경계 개념 자체는 경호원이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해서 경계를 기울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사주 경계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사주 경계 대상은 먼저 인적 경계 대상, 물적 경계 대상, 지리적 경계 대상. 마치 우리 안전 대책 장에서 인적 위요소, 물적 위요소, 지리적 위요소처럼 인적 경계, 물적 경계, 지리적 경계로 나눠뒀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적 경계 대상은 신분이 확실한 수행원도 경계 대상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요원 주의해야 됩니다. 경찰관, 행사장 직원, 경찰관도 인적 경계 대상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을 포함한 대상자 주변의 모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옛날 총리 같은 분은 경호원에 의해서 암살된 경우도 있었죠. 모든 사람이 경계 대상입니다. 물적 경계 대상은 대상자 주변에 있는 모든 시설물, 인공물과 자연물입니다. 물적 위요소하고 똑같죠. 그래서 외관상 안전하게 보이는 물체라도 물건이라도 폭발물을 은닉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폭발물을 쓴 것이 바로 밥솥이었어. 밥솥. 외관상 밥솥 별로 위험하지 않아 보이지만 거기에 폭발물 장치가 되어 있었다. 물적 경계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경계 대상은 은폐물로 이용되기 쉬운 감재고지, 건물에 후미진 곳, 열려진 창문이나 옥상 등과 같이 저격이 용이한 자연물과 인공물이 경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라고 그랬죠. 지리적 것은 자, 물적 경계 대상, 지리적 경계 대상. 자, 지리적 경계 대상 이런 겁니다. 감재고지, 후미진 곳, 열린 창문, 옥상 이런 것들입니다. 자, 사주 경계 요령 보겠습니다. 시야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사주 경계 범위를 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360도를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뒤통수에 눈 달린 것도 아니고 사주 경계의 범위를 천정하고 전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나 움직임이 위험의 징후입니다. 자, 전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거 볼까요? 주행차 금지구에서 주차 상태에서 경호 대상자나 차량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주행차 금지구에서 예의주시해 봐야 됩니다. 더운 날씨인데 코트를 입었다. 또는 추운 날씨에 단추를 풀고 있다. 그럼 뭔가 품속에 뭔가 위험한 물건, 총 같은 걸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 그 다음에 대상자로부터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좌에서 우로 사주 경계 관찰을 하고 인접 경험하고는 경계 범위를 중복되게 실시한다. 자, 책임구역은 명확히 구분하고 경계의 범위라든가 이거는 중복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검칙의 범위나 경계의 범위는 중복해야 됩니다. 중첩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경호원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면 좋지 않습니다. 시선의 방향에 적절한 변화를 주며 시선을 항상 훑듯이 지나가며 움직이며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나가도록 해야 된다. 자, 전체적으로 쭉 훑으면 좌에서 우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훑으면서 지나가면서 어떤 전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변화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관찰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쭉 좌에서 우로 쫙쫙쫙 훑어나가면서 이상한 점을 찾아내는 것이 사주 경계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 관찰은 대상자 주변 인물들의 동작을 일괄적이고 전체를 판다. 자, 근거리 관찰은 인물을 파악하고, 중간거리 관찰은 사람과 사물 모두를 주시하고, 원거리 관찰은 사람이 출마하는 장소, 물건을 인식할 만한 장소입니다. 원거리는 장소, 근거리는 인물, 중간거리는 사람과 사물. 이거 바꿔내기 쉽겠죠. 잘 보셔야 됩니다. 단디에 드시고,
경호는 잔상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감시구역 내 인적 취향 요소 행동의 변화를 기억하도록 집중한다. 쭉 지나가면서 행동의 변화. 아까 분명히 이 사람이 손을 내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손을 왼쪽 가슴에 놓고 있다. 뒷주머니에 놓고 있다. 이런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 복도 좌우 우측, 문 모퉁이, 창문 주위 등에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되며 이런 데 숨어 있다는 것이죠. 돌발 사태를 제압하는 고개를 좌우로 심하게 돌리거나 완전히 돌아보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 즉 돌발 사태 때는 고개를 심하게 돌리거나 완전히 돌아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경계구역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기자는 심리적으로 대중들 가운데 둘째 열 또는 셋째 열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표를 집중하여 주시하고 대개 웃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다. 웃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해야 되고 대상자 주변의 모든 사람의 손과 눈을 감시해야 된다. 자,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가 2014년 4월 15일에 있었는데 여기 경찰관이 있고 이쪽에서 마라톤 선수들 뛰어오는데 다른 사람 다 이쪽 보고 있죠. 자, 이 두 형제 흰모자 쓰고 까만모자 쓰는 이 두 형제가 바로 범인들입니다. 대중열에서 둘째 열에 있죠. 이 사람들 시선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다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의 이상한 징후를 이 경찰이 판단했어야 했는데 사주경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사주경계 실패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 데이라고. 여러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공부하다가 한 번씩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자, 보스턴 마라톤 대회 영화 한 장면입니다. 폭발물 테러죠. 자, 이거는 진압 장면입니다. 장갑차까지 동원됐죠. 자, 육감 경호입니다. 육감이란 것은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sixth sense입니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피부로 느끼는 우리 오감이 있는데 오감 이외에 더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감각인데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 육감은 분석적인 사고가 아니고 직관적으로 통찰력으로 어떤 사태의 진상을 알아차리는 정신작용을 육감이라 하죠. 보통 남자보다는 육감이 여자가 뛰어나다 이런 말 하죠. 자, 그래서 육감 경호라는 것은 경호를 하면서 위험을 예상하는 능력과 위험을 진압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시점을 알아보는 통찰력이나 감각입니다. 이거는 본능적으로 거의 타고나는 것이 많지만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필요성은 경호기법이 아무리 발달해도 경호원의 주의력, 신속한 반응 능력이 성공적 경호를 해서 가장 효율적이므로 경호는 자신의 오감과 육감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 자, 오감 또는 오감이죠. 오감 플러스 육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육감 경호의 필요성입니다. 자, 세 번째 경호 기만 활동입니다. 경호 기만은 뭐냐면 공격자로 하여금 공격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켜서 위의 기도를 포기시키거나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계획적 경호 기법인데 변칙적 경호 기법입니다. 개변입니다. 개변. 비계획적 정형이 아니고 개변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 비계획적 정형적 경호 기법이다. 시험에 나와서 틀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자, 경호 기만의 필요성은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경호 대상자 일정이 미리 노출되어 있다. 대상자 행동이 늘 일정하다. 공격자는 고도로 준비해서 전문성을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경호 기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기만의 방법은 일반적 방법 보겠습니다. 대상자로 하여금 일반인과 같은 복장과 행동을 한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가 일반인과 같은 평범한 복장을 입는다. 일반적 방법입니다. 눈에 안 띄게 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갑자기 이동한다. 허위 흔적을 표시한다. 안 가놓고 가는 것에 허위 흔적을 표시한다. 기만 장애물이나 기만 경비시설을 설치해서 마치 VIP가 머무는 것처럼 속이는 거죠. 소음과 광채를 사용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거나 연막을 터뜨려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일반적 경호 기만 방법인데 구체적인 경호 기만 방법 몇 가지 있는데 보겠습니다. 시간 기만입니다. 자,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을 속이는 거죠. 예상보다 앞당긴 기동과 도착이 효과적이다. 10시 행사하면 9시 50분이나 55분에 도착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거는 주의할 것은 가능하면 공시행사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공시행사는 10시면 10시에 딱 맞춰 도착해야 돼요. 제가 그 경찰대 그 졸업식 할 때도 전두환 대통령은 예를 들면 10시 행사였는데 졸업식이 9시 50분쯤 왔는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정문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현장 위의 정보를 인지했을 때만 시간 기만의 방법을 쓴다.
기동수단과 기동로 기만은 기동기만이라고 됩니다. 기동수단, 차량 같은 걸 쏘이는 거죠. 기동로를 A 코스에서 B 코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실제 계획과 기만 계획을 동시에 작성해 두고 실제 계획에 따라 준비했다가 출발 직전에는 기만 계획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이런 방법. 또는 서로 다른 기동수단과 기동로를 선정했다가 상황을 파악해서 차선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차량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차량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번호판을 바꾼다든지 대응을 바꾼다든지 본대는 그냥 보내고 별도 차량으로 은밀히 이용한다든지 본대 VIP 안 타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기동기만이라고 부릅니다. 기동대응 기만할 때 원칙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 대중의 시야를 벗어날 때 차량의 위치나 종류를 바꿔야 하는 게 좋습니다. 있을 때 하면 이걸 의미가 없죠. 다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동 간 차량 대응의 다양한 변칙적 이용, 위장 경호 대상자 차량을 이용한다. 경호 대상 차량이 2대, 3대 있는 거죠. 승하차 지점 기만은 장소 기만입니다. 지정된 승하차 지점 불시에 바꾸는 거죠. 원래 계획된 거하고 다르게. 또 출입구를 바꾼다든지 후문이나 지하 통로와 같은 별도 출입로를 예정 없이 사용한다든지 이것이 바로 장소 기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 기만은 대상자와 닮은 사람을 경호원이나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공격자를 속이는 방법, 이걸 복제 경호원 운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경호 기만의 효과는 피해자 또는 공격자의 공격을 감소시키고 공격 방향을 전환시킴으로써 공격자의 오판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의 포기나 실패를 유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접 경호 기법 3가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접 경호 기법 2, 도보 경호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